1871년 어느 봄날 한 청년은 무척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몬트리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말고사를 통과하지?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병원은 어떻게 열지?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찼던 그는 마법과도 같은 한 글귀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건립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에서 기사자기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그의 삶을 기리는 1455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오슬로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슬로 경이 1871년 어느 봄날에 마주했던 그 구절,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주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사랑의 여정에 기력을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자는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 공식.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음에 세 단계를 실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 둘째,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셋째,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라. 현재 뉴욕 슈스터 출판사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리얼 심스킨 씨는 지난 몇 년간 사이먼 출판사의 고위급 관리를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난 먼저 15년 동안 써왔던 낡은 회의 절차들을 철폐시켰습니다. 대신 업무상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받은 뒤 단 한 가지 물음만을 던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소?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토론할 문제에 대해 아래 네 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해 오도록 한 것이죠. 1.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한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던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존에는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반론을 펼쳐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남지 않았다. 4. 당신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다들 해결책에 대한 고민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정작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이다 라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우리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된 방법들, 해결책을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지? 라는 이런 걱정, 의심,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 존스 홉키스 의대를 건립했던 이 윌리엄 오슬러 경처럼요.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이 걱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걱정을 털어내는 방법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진짜로 즐거워진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슬픔에 빠져 있으면 슬퍼질 것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두려워질 것이다. 불길한 일을 걱정하면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 그러니 유쾌하게 살고 싶다면 즐겁고 유쾌한 생각만 하라. 그래야 행운이 따라올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씩 해결하라 라는 주제도 있는데요. 이 하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US 스틸의 이사로 재직할 때 매번 이사회마다 엄청난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토론한 문제도 너무나 많고 연구해야 할 논제도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사들이 이 잡무를 갖고 퇴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하웰은 이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토론하여 결론을 짓자라고 이사회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를 했지만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명확하게 안건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회의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쓸데없는 잡무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보고서를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미해결된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히던 그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이 불만이나 초조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루 일과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죠. 이 미해결된 문제로 골치를 썩이거나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하나씩 이 처리하는 해결 방식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원싱에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게 다른 뭐 80%의 불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단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처리하고 그것들을 해결했을 때 빠르게 일 처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해결되는 그 과정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완벽하게 딱 끝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습관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에 이 자신을 깨운다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심리적 암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든 용감하고 즐겁게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게 되면 승진이나 연봉 인상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업무 중에 게임이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의 주의 이 털사의 한 석유 회사에서 일하던 속기사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매달 이 석유 판매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조로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적극적인 성격의 그녀는 이 지루한 일을 하다가 요걸 재미있는 게임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매일매일 스스로와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작성해야 할 보고서 양을 이제 정해놓고 오후까지 그 기록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에 매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에는 목표량을 더 올려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작업 속도가 이제 계속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권태로움이 아주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고 덕분에 체력 소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저자 델 카네기의 이제 아내 이야기라고 하고 있네요. 재미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이제 재미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게임이 되기도 하고 지루한 일상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